예,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죠. 그, 오늘 수업의 목차가 4개인데, 이제 3개 끝냈습니다. 그 3개 목차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경쟁을 하는 이유, 왜 경쟁을 하는가 해서, 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충격받지 않았어요? 경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쭉 그렇게 들어왔죠? 경쟁은 괴로운 거다. 그렇죠? 경쟁은 괴로운 건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 얘기 듣고선 좀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요즘 세밭이라 그래나 그 유튜브 동영상을 좀 봤거든요.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경쟁은 뭐 악이고, 경쟁은 괴롭고, 경쟁은 뭐 나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경쟁을 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쟁을 괴로운 거라고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픈 상처가 있거나 아픈 경험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경쟁을 괴로운 거라고 보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경쟁에서 실패했거든. 실패하고 좌절을 겪어보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은 괴로운 거고 나쁜 거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뭐 그런 거죠. 네. 그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요 네 번째 목차 할 겁니다. 네 번째 목차는 소목차가 6개로 있습니다. 6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목차 하나하나가 좀 뭐랄까, 그 철학을 요하죠. 생각을 요합니다. 그 생각을 좀 깊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네 번째 목차가 경쟁에 관한 철학적 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섯 개의 소목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소목차,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두 번째 소목차, 경쟁은 인성을 파괴하는가? 세 번째 목차, 경쟁은 협력을 파괴하는가? 네 번째 목차,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거나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다섯 번째 목차, 비경쟁 분야나 업무에서도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목차, 능력주의의 파탄, 능력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추첨제. 요 6가지 철학적 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하나 보자고요. 첫 번째 소목차,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경쟁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사회에는. 경쟁이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경쟁은 좋은 겁니다. 왜 경쟁이 좋은 거예요? 경쟁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어? 물론 이제 괴로움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필요하니까. 세 번째,
나의 능력을 확인받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의 능력을 한계치가 어딘가를 좀 알아보고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경쟁은 있어야 하고,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경쟁이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경쟁이 악이라고 생각. 경쟁은 나쁜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설명했죠. 경쟁으로 인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감을 느꼈어. 그러면 어때요? 경쟁을 좋게 보지 않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기인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경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내가 경쟁을 겪어봤는데 너무 내가 거기서 상처받았어 이런 거죠. 그건 주관적 감정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 제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 감정에 의해 감정을 근거로서 경쟁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성적 사고로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 경쟁을 하면요 승패가 결정돼요. 승패가. 그 다음에 시비가 가려져. 시가 뭐예요? 맞는 말, 비 틀린 말. 맞고 틀림이 가려져. 판명나. 그 다음에 우열이 드러나. 얘가 얘보다 더 잘해. 이 의견이 이 의견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승패, 시비, 우열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승패, 시비, 우열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승부가 좋다는 거죠. 무승부, 무승부가 좋대. 경쟁은요 목표가 그거예요. 승패와 시비, 우열이 드러나게 하는 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근데 무승부를 해야 된대. 무슨 소리냐? 왜 이기고 지는 사람이 생기게 하느냐? 왜 맞는 말 틀린 말이 판명 드러나게 하느냐? 왜 우열이 드러나게 하느냐? 이 더러운 세상이죠. 무승부해야 된자. 무승부해야지 평등한 거고 평등하면은 상처받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 예전에 그, 그 좋은 기사 썼다고선 그 언론협회에서 기자상을 수여한 적이 있어요. 그 기자상을 수여했는데 그 좋은 기사라고 썼던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운동회를 했어. 근데 운동회인데 이제 100m 달리기를 했어를 달리기를 하니까 한 대여섯 명 뛰잖아요. 이렇게 뛰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중에 장애인이 하나 있었나 봐. 장애 학생이. 근데 이제 다른 애들 막 이렇게 달려 나가는데 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 장애인을 부축해가지고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1등을 똑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썼어. 어떤 기자가. 근데 이제 기자협회에서 이제 오늘의 기자상, 이번 달의 기자상 해가지고 그 좋은 기사라고 해가지고선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상을 준 적이 있어. 그 코미디죠. 그 코미디죠. 그건 뭐예요? 경쟁이 지향하는 것은 무승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승부여야지 좋은 거다는 거죠. 경쟁의 지향 목표가 무승부예요? 아니잖아요. 경쟁이 지향하는 목표는 뭐예요? 승패가 가려지는 거, 시비가 가려지는 거, 우열이 드러나는 거. 이게 경쟁에 지향하는 목표예요.
거기서 또 여러분들도 충격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을 하잖아요. 월드컵 하면은 결승이나 뭐 준결승이나 하다가 연장전까지 했는데도 승부가 안 났어. 그럼 뭐예요? 승부차기예요. 악착같이라도 누가 이겼는지 끝까지 가려야 된다고 봐. 그래서 결국 승부차기 해가지고 우승팀을 결정해. 그냥 무승부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은요, 지향하는 목표가 승패를 가리는 거예요. 맞고 틀림이 시비를 가리는 거고, 우열이 드러나는 게 경쟁이 지향하는 목표야. 이 신문 기자처럼 어떤 경쟁을 시켰는데 똑같이 들어와서 무승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봅시다. 그 월드컵을 예를 들었죠. 월드컵에서 우승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내려 그러잖아요. 승패를 어떻게 해서든 승자 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내려 그래. 그거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러죠. 그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니야. 왜 누구는 우승팀이고 누구는 준우승팀이고 이걸 왜 가려내려고 하느냐, 이 더러운 세상이 되죠. 근데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의 취지가 그래. 그렇죠. 자, 5.18이 일어났어요. 5.18이 일어났는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만원 박사라 그러더라고. 지만원 박사랑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어.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논쟁이 붙었어.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 5.18 사건이 터진 것은 북한군이 침투에 들어가서 이 5.18을 이렇게 뒤에서 조장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제 그 북한군이 침투에 들어가서 5.18을 주도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주장을 해, 지만원이가. 이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러죠. 서로 논쟁이 붙어서 이거 뭐예요? 경쟁이라고. 그렇죠? 공론장에서 경쟁하는 거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갑론을박하잖아요. 이게 무승부로 나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승부로 나는 게 좋아? 아니라고. 경쟁의 취지는요,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가려내는 거야. 그래서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렇게 끝나는 건요, 그거는 이 경쟁을 하는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 무장공비가 5.18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부가 가려져야 돼. 시비가 가려져야 된다고. 경쟁은요, 경쟁이 지향하는 목표는 승패, 시비, 우열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무승부를 지향하지 않아, 경쟁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무승부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토론할 필요가 없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아까 그 운동회 할 때 다 똑같이 들어올 거라면은 100m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제가 그거를 예전에 이제 칼럼으로 썼던 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장애 학생은 어때요? 100m 달리기 넣지 않죠. 왜 넣는 거예요? 그 학교가 이상한 거죠. 장애 학생은 넣지 않는다고. 그 100m 달리기 할 때. 그건 이제 또 얘기하려면 좀 기니까 뭐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끊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은 얻는 게 있어. 5.18이 북한군이 침투해가지고선 일으킨 사건이다. 이걸 서로 논쟁하잖아. 그렇다? 아니다. 논쟁하면은 왜 논쟁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승부로 나면 좋은 거라고요? 월드컵에 나가서 이탈리아랑 브라질이랑 결승에서 만났어. 연장전 갔는데 무승부가 났어. 그냥 거기서 공동 1등 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 경쟁은 반드시 승패, 시비, 우열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생산적인 경쟁이 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매겨져. 왜 성적이 등수가 매겨지냐, 이 더러운 세상이 된다고요? 그게 더러운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경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변별력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변별력에서 뭐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 막 그런 얘기하죠. 변별력이 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를 냈어. 얘도 100점, 얘도 100점, 얘도 100점. 그래서 그런 시험은 의미가 없죠. 뭘 선발하려 그래? 공무원을 선발하려 그래. 다 100점 맞는 문제를 냈어. 세월호 구조대원을 뽑아. 경찰 공무원을 뽑는데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내고 그런 체력 실기 시험을 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100m 달리기를 50초 안에만 들어오면 돼. 근데 그 세월호 구조대원으로 채용 시험에 그 입사 지원 신청을 낸 그 사람들은, 수험생들은 다 100m를 50초 안에 들어와. 그런 시험은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경쟁에서 승패, 시비, 우열이 드러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생각할 줄을 몰라. 그렇죠? 경쟁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경쟁에서 무승부가 났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설명했죠?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쟁은 다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매겨요. 근데 이제 마라톤을 뛰어. 마라톤을 하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틀란타 올림픽 최종 마지막 경기 마라톤에서 100명이 뛰었어. 몇 등까지 재요? 마라톤 한 6등까지 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보통 3등까지 재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갖다라 보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다. 이 금운동은 좀 의미를 부여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부여를 하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게 뛰었다 이런 거죠. 기억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기억하죠. 그렇죠. 근데 올림픽 기록을 갱신했다면 어떤 거예요? 더 기억해 주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야. 기존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야, 그 올림픽 누가 걔 누구지? 우사인 볼트가 야 100m를 9초 얼마 벽을 깼댄다 야 이러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X. 자, 두 번째 손목체합니다. 경쟁은 인성을 파괴하는가? 경쟁은 인성을 파괴해요? 파괴한다 하더라고요. 경쟁이 인성을 파괴한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악한 행위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패배자가 승리자를 짓밟고 좀 더 비싼 인간으로 되기 위한 것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리디아에 그런 게 나오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서태지 아이들 교실 리디아 들어보죠. 뭐 시간도 있는데. 어, 자 들어봅시다. 이별하자. 알잖아. 이 관계에 미래는 없다. 그쵸? 여기 교실 리디아 이 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보다도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좀 더 비싼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승리자가 옆에 있는 친구를 짓밟고선 좀 더 비싼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 축구하러 나가 운동장에 공 갖고 비싼 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구 선수 되면 이제 뭐 프로 축구 선수 되면 이제 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려고 축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난 합격하고 이 친구는 불합격했어. 내가 얘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이 지만원이가 5.18이 북한군 소행이래. 아니래.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길라 그래. 이기는 게 지만원이를 짓밟고 비싼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하는 거,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좀 더 들어볼까요? 응? 건너뛰기 했습니다. 여기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 포장센터로 넘기고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리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뭐 이렇게 썼더라고.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로 꼽혔던 곡이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부도 이렇고 이제 공부하는 거, 뭐 공무원 시험 치는 거
축구 스포츠 분야, 예술 분야 다 있죠. 다 경쟁이죠. 근데 경쟁인데 그 경쟁이 얘가 얘를 이겼어. 그럼 얘가 얘를 짓밟고 비싼 사람 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요. 경쟁은 필요하다고. 왜 공론장을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만원이랑 이쪽 사람이랑 왜 논쟁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언론의 자유를 왜 줬어요? 이거 뭔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거 경쟁하다 보면 진리와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저건가, 진리인가, 진실인가. 그래서 우리는 얻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경쟁하는 거잖아. 비싼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경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공론장에서 우리가 논쟁을 하는 거 왜 논쟁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 그거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높은 가장 지혜로운 의견은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는 거예요. 비싼 내가 되고 뭐 남을 짓밟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소목차 중에서 또 소목차. 경쟁이 이기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악한 행위인가? 이거 살펴봤죠. 그 명문대생이 인생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려대학교 이 교수 이름이 뭐더라? 서균열인가 뭐 그런 것 같던데. 이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허태균 교수, 고려대 심리학과 그러더라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성 쓰레기일 수밖에 없대요. 인성 쓰레기라 그러더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난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거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달린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 입시 대조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국영수를 잘하면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애가 그냥 국영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왜냐? 인성이 좋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거든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를 칠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좋고 인성이 좋은 애를 그 공부만 안 시켰으면 인성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인성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지만 공부의 측면에서, 학습의 측면에서.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공짜로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포기된 걸까요? 당연히 부모의 돈이에요, 첫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갔어요. 둘째 뭐예요? 아이의 행복, 시간,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 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들었어요? 나 이 얘기, 이 동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 여러분, 여기 허태균 교수가 이게 뭐냐면 TVN 프리미엄 특강쇼야. 어쩌다 어른. 이름 뭐라고? 허태균 교수. 허태균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특강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듣는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 청중들이 있는데 청중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린다. 나 너무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허태균 교수가 얘기하는 이 주장에 동의하세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명문대생이 인성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뭐 이랬던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인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면은 잃는 게 있대. 행복하고 뭐 돈하고 뭐 인성을 잃는다 그러더라고. 이런 말이 맞다고 고개 끄덕거려 주는 사람이 있어. 참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 이거 보고서. 예, 그 수업을 지금 한 30분 좀 더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요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네. 이 네 번째 경쟁에 관한 철학적 논제 요거 소목차가 6개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좀 떠들어야 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좀 끊어서. 예, 이해해 주시고요. 예, 좀 잠시 있다 또 뵙겠습니다.